지작물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작물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토지 수용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용되는 토지에 건물, 나무와 같은 지작물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따로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지작물 보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 지작물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작물 조사 시 소유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작물 보상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공익사업구역에 소재하는 모든 물건이 보상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논밭이나 임야만 있는 지역이 아니라 주택이나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공익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지작물을 조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토지보상 절차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는 것이 바로 지작물 조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작물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사업시행자는 어떤 지작물들이 현장에 있는지를 조사해서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 관계인 모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소유자나 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서명 날인을 받지 않아도 물건조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물건조서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명칭과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와 물건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본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물건의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등이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고요.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때 내가 어떠한 지작물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물건 조서에 누락된 지작물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작물을 조사할 때 조사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조사를 잘못하거나 실수로 누락되는 지작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과 면적 등을 조사해서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것을 기초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가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되고요. 감정평가사가 철거 및 이전의 난이도와 가능성 등을 조사해서 보상 금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보상금은 건축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 연한, 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고요. 건축물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는 방식인 원가법으로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수목은 나무 한 그루마다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량이 너무 많아서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수목의 경우에는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추출 방식 등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조경수나 특수목 같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수목의 경우에는 지작물 조사 시에 담당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통보된 협의보상금이 실제 이전비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상금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목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작물 조사가 곧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작물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작물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물이나 수목과 같이 쉽게 눈에 띄는 물건들은 누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크기가 작거나 개수가 많은 물건들은 자칫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경수, 특수목과 같은 수목이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정밀기계 같은 특수한 물건들은 조사 담당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지작물 조사를 할 때 반드시 입회를 하셔서 해당 물건에 대한 안내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 조서가 작성된 후에는 꼭 조서 내용을 확인하셔서 혹시 누락된 지작물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누락된 지작물이 있다면 즉시 사업 시행자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작물 조사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단독주택처럼 특별한 물건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지작물 조사를 준비하셔도 무방하지만 수목이나 공장과 같이 지작물의 종류가 많고 특수한 경우에는 스스로 지작물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보상금은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 보상금을 잘 받거나 덜 받기가 어렵지만 지작물 보상금은 내가 준비하는 만큼 잘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